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루투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카오디오 튜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 70% 이상은 USB가 아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는 경우인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을 블루투스로 듣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 업체를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스트리밍으로 순정 카오디를 통해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면 음질이 USB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음과 고음이 깨지고 열화가 너무 심해 소리가 많이 일그러지죠. 오늘은 스트리밍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음질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오디오에서 스트리밍한 음악을 블루투스로 들을 때 음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듀서가 마스터 음원을 만드는데 이 음원은 한 곡당 용량이 수백 메가에서 기가급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 전송받아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압축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16비트 압축 코덱 중 대표적인 게 MP3와 AAC 코덱이 있고 24비트 압축 코덱 중 대표적인 게 플랫과 MQA 압축 코덱이 있습니다. 당연히 24비트가 16비트에 비해 정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음질은 좋고요. 이 압축된 음원 파일을 각 통신사를 통해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되는데 이때 압축된 음원 파일을 풀어주는 디코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다시 카오디오의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을 들으려면 압축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때는 블루투스 압축 코덱을 사용하게 되며 16비트 방식의 압축 코덱은 SBC, AAC, aptX가 있고 24비트 방식의 압축 코덱은 aptX HD와 LDEC이 있습니다. 카오디오에서 수신된 압축 음원 파일은 다시 디코딩을 거쳐 우리 귀에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음질 마스터 음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을 들으려면 여러 번의 압축과 압축을 푸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가 소실되어 음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마스터 음원을 어떤 방식으로 압축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업체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어떤 방식으로 압축을 풀고 압축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블루투스 압축 코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 블루투스 음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블루투스 음질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큰 게 블루투스 코덱입니다. 블루투스 코덱은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 따라 지원되는 게 다른데 안드로이드 폰은 거의 모든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하지만 아이폰은 AAC와 SBC 코덱만 지원합니다. 블루투스 코덱 중 가장 음질이 좋은 코덱은 LDEC이며 다음은 aptX HD, 다음은 AAC, 다음은 aptX, 마지막으로 음질이 가장 떨어지는 SBC 코덱입니다. SBC 코덱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압축 코덱으로 음질이 가장 떨어지며 음질을 논하기보다는 그냥 무선으로 음악이 전송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카오디오에서는 음질이 가장 떨어지는 SBC 코덱만을 지원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비용 때문으로 SBC 코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코덱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리밍 업체에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아무리 고음질 음원을 재생해도 SBC 코덱으로 인해 음원의 많은 정보가 사라져 음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블루투스 코덱 중 LDEC이 가장 좋은 음질이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4비트 음원을 스트리밍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24비트 음원을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미국에 있는 타이달이 있습니다. 타이달은 스마트폰으로 24비트 플랫과 MQA 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 정식으로 서비스되지가 않고 국내 음반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죠. 24비트 음원을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지니가 유일합니다. 다만 5G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24비트 음원이 많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벅스나 멜론은 PC에서는 24비트 음원을 스트리밍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는 16비트 음원만 가능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무손실 압축 코덱인 16비트 플랫 파일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과 유튜브 뮤직은 오로지 16비트 AAC 파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즉 현재 차량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스트리밍을 받을 수 있는 고음질 음원은 16비트 플랫과 AAC 파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AAC 코덱입니다. AAC 코덱은 마스터 음원을 압축하는 압축 코덱이면서 동시에 블루투스 코덱이기도 합니다. AAC 코덱의 개발 목적은 16비트 음원인 MP3의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원곡을 압축하더라도 정보 손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질이 MP3보다 뛰어납니다. 이 AAC 음원을 AAC 블루투스 코덱으로 전송할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디코딩과 인코딩을 할 필요 없이 바이패스 시키기 때문에 마치 유선으로 연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음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AAC 코덱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압축을 풀어주는 디코딩 과정은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문제가 없지만
압축을 하는 인코딩 과정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스터 음원을 압축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에 따라 블루투스로 전송하기 위해 압축하는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음질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AAC 코덱을 가장 잘 활용하는 업체가 애플입니다. 애플사는 오래전부터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아이팟을 통해 휴대용 MP3 플레이어 시장을 장악했는데 당시에는 메모리 용량이 충분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24비트 음원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16비트 음원만 있었습니다. 애플은 어떻게 해서든 16비트 음원인 MP3보다 용량이 크지 않으면서 음질을 좋게 만드는 데 열중했는데 다른 업체와 달리 AAC 코덱을 최적화시키는 데 노력한 거죠. 이 때문에 AAC 코덱이 애플에서 만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플이 AAC 코덱을 잘 활용한 업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 음원을 AAC 코덱으로 가장 좋은 음질로 압축하는 사이트가 애플 뮤직이며 이를 전송받아 AAC 블루투스 코덱을 통해 무선으로 가장 좋은 음질로 전송하는 스마트폰은 아이폰입니다. 때문에 16비트 음원을 블루투스로 가장 좋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애플 뮤직을 통해 스트리밍을 하고 아이폰으로 AAC 블루투스 코덱으로 전송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어떻게 음질을 계산하면 될까요? 우선 AAC 음원 파일보다 음질이 좋은 플랫 파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블루투스 코덱 중 가장 음질이 좋은 LDEC을 활용하면 되겠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에서는 24비트 플렉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16비트 플렉 스트리밍 업체 중 개인적으로 벅스를 추천해드립니다. 타 업체와 비교해서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벅스 음질이 가장 좋게 들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실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6비트 음원을 조건에 따라 음질을 비교해보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16비트 플렉 파일을 LDEC 코덱으로 재생 시 아이폰에서 AAC 파일을 AAC 코덱으로 재생 시와 음질 차이가 거의 없으며 안드로이드 폰에서 aptX 코덱으로 재생하면 음질이 약간 떨어지지만 들을만 합니다. 기타 다른 블루투스 코덱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으면 음질이 너무 떨어져 음악을 듣기가 거북하고요. 모든 조건에서 가장 음질이 좋은 건 안드로이드 폰에서 LDEC 블루투스 코덱을 통해 24비트 플렉 파일을 재생하면 됩니다. 이 조건에서는 유선과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고급 소스 기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LDEC 블루투스 코덱을 사용하면 되고 아이폰에서는 AAC 코덱을 사용하면 블루투스 음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카오디오에서 스트리밍한 음악의 음질을 높이려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를 위해 LDEC을, 아이폰 사용자를 위해 AAC 코덱을 지원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카오디오는 음질이 가장 떨어지는 SBC 코덱만을 지원하는데 다행히도 요즘 출시되는 차량에서 AAC 코덱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 5세대 오디오부터 AAC 코덱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아이폰을 가지고 애플 뮤직을 스트리밍 해보면 아주 좋은 음질로 블루투스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폰을 위한 LDEC은 지원되지 않죠. LDEC과 AAC 블루투스 코덱을 모두 지원하는 카오디오는 소니 GS9이 유일합니다. 하이엔드 유저들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제품인데 사용자들 중 블루투스 코덱을 잘 몰라서 SBC 코덱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라면 설정을 통해 LDEC으로 연결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좋기는 하지만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설치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단점이 있죠. 순정 카오디오에서 블루투스 음질을 높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aux 입력단에 LDEC과 AAC 코덱을 모두 지원하는 블루투스 리시버를 연결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카오디오 블루투스 음질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비비드나 어빌리티, 슬래시 제품을 aux 단자나 별도의 앰프를 연결해서 사용했지만 이 제품들은 SBC와 aptX 코덱만 지원되는 이제는 구형이 돼버린 모델들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차량용으로 개발된 LDEC과 AAC를 모두 지원하는 블루투스 리시버는 없습니다. 결국은 홈용이나 포터블 블루투스 리시버를 차량용으로 개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포터블 블루투스 리시버를 차량용으로 개조하지 않고 aux 단자에 꼽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차량용 고음질 블루투스 리시버 조건을 정리해 봤는데 첫째로 LDEC과 AAC 코덱은 모두 지원해야겠죠. 두 번째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차에서 내릴 때 가지고 내린다면 상관없지만 불편하겠죠. 세 번째는 프리앰프 기능이 있으면 안됩니다. 프리앰프 기능이 있다면 볼륨 기능이 있다는 건데 aux 입력 시 레벨 조정을 해줘야 하고 레벨 조정값이 변하면 소리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확장성을 위해 옵티컬이나 코엑셀과 같은 디지털 출력 단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단자들로 별도의 프로세서나 앰프를 연결할 때 좀 더 고음질로 들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여섯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도 안 되고, 일곱 번째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검증된 회사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찾아낸 제품이 영국 아이파이사의 젠블루입니다. 홈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 금액이 10만원대 중반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블루투스 코덱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모두 출력하는 확장성 또한 아주 우수하죠. 아쉬운 점은 사이즈인데 차량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약간 큽니다. 폭은 스마트폰과 비슷한데 넓이가 스마트폰보다 30% 정도 크고 높이는 대략 4cm 정도 됩니다. 이런 홈용 제품을 자동차에서 사용하려면 전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배터리에서 아주 깨끗한 DC 전원을 얻을 수 있지만, 시동이 걸리면 제너레이터에서 발생되는 전원 노이즈와 불규칙한 전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카오디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원 노이즈 필터와 정전압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젠블루는 전원을 차량 전압인 12V를 사용하지 않고 5V를 사용합니다. 추가로 시동 시 발생되는 전원 차단으로 인해 재부팅되는 문제도 있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젠블루를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원 노이즈를 없애줄 필터를 장착해야 하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원 필터가 전원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원 필터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회로도를 통해 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드는 소니 카오디오에서 사용되는 회로로 웬만한 전원 노이즈는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혹시 카오디오를 튜닝했는데 엔진 노이즈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 회로드를 가지고 전원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트로이달 코일이 30A 이상의 고전류를 견딜 수 있는 제품이라면 앰프에 전원단에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전원 노이즈가 해결이 되면 다음은 5V 정전압 회로를 구성하면 됩니다. 불규칙한 차량 전압을 5V로 일정하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는데,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일정한 DC 전압이 생성되지 않고 스위칭 방식으로 정전압을 만들어 스위칭 노이즈와 리플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깨끗한 5V DC를 만들려면 LDO라고 불리우는 선형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선형 레귤레이터는 고급 오디오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선형 레귤레이터는 LT3045인데 최소 4개가 병렬로 연결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며 금액은 대략 5만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차량 시동 시 전원 차단으로 인해 재부팅되는 것을 막고자 타임 릴레이를 장착해줍니다. 시중에서 재부팅 방식이라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으로 수명이 짧기 때문에 가급적 국산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준비되었다면 재부팅 방지기, 전원 노이즈 필터, 5V 정전압 장치, 아이파이 젠블루 순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테스트 삼아 5대 이상의 차량에 설치해봤는데 어떤 노이즈나 트러블 없이 고음질로 스트리밍한 음악을 블루투스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가 큰 단점은 있지만 장착 위치에 따라 얼마든지 노출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안에서 LDEC과 AAC 코덱으로 블루투스를 통해 스트리밍한 음악을 고음질로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떠셨나요? 24비트 플랫 파일을 LDEC으로 연결하면 과연 유선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카오디오 튜닝 시 수백만원의 고급 데크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카오디오 튜닝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un.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